빈손으로 오라니 내 정성이 빈손이니? 여러분은 언제 내가 내 자식 인생에서 손님이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집 문턱을 넘는 게 왜 이리 조심스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가 사준 집이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말이죠. 오늘은 30해 넘게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키운 아들 집에서 제가 왜 이방인이 되었는지 그 서글픈 첫 페이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동트기도 전인 새벽 5시.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늘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아들 진혼에 가는 날이거든요. 무릎 시린 줄도 모르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마장동 시장에 도착해 단골집 사장에게 제일 좋은 한우 양지를 떼달라며 사정을 합니다. 비싼 고깃값에 손이 떨려도 아들 입에 들어갈 생각만 하면 신이 납니다. 집에 돌아와 핏물을 빼고 장조림을 조립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곤드레 나물을 불리고 아들이 환장하는 파김치까지 담갔죠. 양손 가득 든 보따리가 좋기 10kg는 넘을 겁니다.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현관 앞에 서니 마음이 설렙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제 예상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박스가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더군요. 내 귀한 아들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었을까 싶어 얼른 보따리를 풀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해다준 반찬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한 것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닦아 정성껏 해온 반찬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유 지혜야 왔니? 진호 기력이 없다길래 고기 좀 삶아왔다. 냉장고가 엉망이라 내가 좀 정리했어. 지혜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가 버리려고 빼둔 검은 봉지를 열어봅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아끼는 수제 소스인데 왜 빼놓으셨어요?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은데. 그리고 저번에 주신 반찬들 저희 입맛에 짜서 다 못 먹고 버렸거든요. 다음부턴 그냥 사 먹을게요. 이렇게 연락 없이 오시면 저 정말 곤란해요. 짜다니. 너희 건강 생각해서 정성으로 만든 건데. 그리고 내가 남의 집 왔니? 내 자식 챙기러 온 게 죄냐? 너는 어째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드니? 지혜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따리들이 지혜 눈에는 치워야 할 짐으로 보였나 봅니다. 등 뒤로 들리는 안녕히 가세요라는 기계적인 인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좀 예민하잖아. 앞으론 오기 전에 꼭 물어보고 와. 비밀번호도 지혜가 좀 불편해하네.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불편하다는 말.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아들의 집, 내가 예약하고 가야 하는 곳. 내 자식 집 현관문 앞에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리는 기분 아시나요? 분명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공간은 제가 침범해서는 안 될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그래, 내가 어른이니 이해하고 맞춰줘야지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에 들러 지혜가 좋아할 만한 화사한 앞치마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반찬통 대신 선물 상자 하나만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화해하리라 다짐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들 생일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경쾌한 소리 대신 거친 경고음이 들립니다. 다시 천천히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두운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마치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넘게 서성이다 결국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지혜야. 나 지금 집 앞인데 번호가 안 맞네. 아, 어머니. 제가 번호 바꿨어요. 요즘 세상이 흉해서 보안업체에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시라고요. 지금 저 밖이라 문 못 열어드려요. 그래.
보안 때문이라니 잘했다. 앞치마 하나 샀길래 전해주려고 왔어. 문 앞에 두고 갈게. 복도에 두면 분실 위험 있으니 그냥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저희가 갈 때 받을게요. 그럼 저 끊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한참을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우리 아들이 사는 저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불순분자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시장 통해서 번 돈으로 그 아파트 중도금을 보태줬을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서글픔은 서서히 단단한 응어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곧 다가올 명절 제사 문제로 인해 터져나오게 됩니다. 텅 빈 제사상과 30년의 부정. 제게 남편 기일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틴 세월을 먼저 간 남편에게 보고하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리고 싶은 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30년 세월은 부정당했습니다. 기일을 일주일 앞둔 날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기일 주말에 저희 제주도 예약했거든요. 요즘은 제사 대신 여행 가는 게 추세라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죠. 지혜야, 이건 내 돌이다. 너희는 몸만 오너라. 내가 다 준비할게. 어머니, 그 도리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요? 진호 씨도 동의했어요. 아들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진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지혜 말대로 해. 요즘 누가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기일 당일 아들 내외는 제주도로 떠났고 저는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시장에 나가 조기를 사고 나무를 묻히는데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 소고기를 썰다 날카로운 칼날에 손가락을 깊게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번지는 걸 보며 이 피가 내가 자식한테 쏟아부은 진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당신 잊으래요. 내가 당신 보러 오라는 게 며느리 스트레스 주는 거래요. 나 어떡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전통이 아니라 자식이 보답할 거라는 알량한 보상 심리였다는 것을요. 새벽녘 제사상을 치우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전을 붙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손주 돌잔치 날 제 마지막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 나 무식하고 구식이다. 사람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참아왔던 모든 세월이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저는 묵직한 순금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확인하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걸 해요? 디자인도 촌스럽고. 이거 나중에 제가 가서 현금으로 바꿀게요. 참고 있었는데 지혜가 친구들 틈에서 웃으며 제 험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사셔. 교양이 좀 있으시면 좋은데 시장에서 거칠게 사셔서 말이 안 통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시장 비린내 맡으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냈습니다. 제 거친 손등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지혜 앞에 제 못생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나 무식하고 구식이다. 내 자식 입에 생선 가시 발라 넣어주느라 내 입엔 비린내만 가득했다. 근데 지혜야, 내 인생이 그렇게 촌스러우면 내가 모시는 내 남편 진호도 그 무식한 뱃속에서 나온 거야. 어머니,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엄마, 적당히 해. 아들까지 저를 막아서자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너까지 내 입을 막니? 내가 내 비밀번호 몰라서 서러운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게 서러운 거야. 나는 그저 너희 뒤치다꺼리나 하는 식모였구나. 저는 돌반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반지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 정성도 환불이다. 나 이제 너희 시어머니 안 할란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길 눈물 대신 웃음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영숙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족쇄를 제 손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자식과 멀어지는 게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 끈을 놓으니 저를 옥죄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돌잔치 이후 냉장고부터 비웠습니다. 아들 주려던 고기, 며느리 주려던 나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대신 꽃꽂이 반을 등록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석 달 뒤 헬쑥해진 얼굴의 진호와 지혜가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혜랑 사과하러 왔어.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니,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맞이했겠지만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나 이제 너희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럼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비밀번호 다시 가르쳐 줄게. 아니, 진호야.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라. 나 이제 내 집 지키기에도 하루가 짧아. 나는 이제 박영숙으로 살기로 했다. 너희도 내 눈치 보지 말고 잘 살아. 서운해서 하는 복수가 아니라 제 인생이 소중해졌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이제 아들네 반찬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결국 잠시 머물다 제 갈 길 찾아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 대접하느라 정작 집주인인 자신을 굶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식탁을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도 됩니다.